거의 이제 본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중심에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요. 바로 전 세계를 이른바 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중화 질서로 재편한다. 이 목적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른바 중화 질서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질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전체주의 질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전개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반드시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동진하에 남진하에 여기를 갖다가 확고하게 중국 영향권 내에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전개하는데 그 1차 목표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장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그것이 뭐냐? 결국 친중 종속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친중 종속국가.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친중 종속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늘날 자유와 독립주권과 번영의 대한민국의 기반은 끝난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지난 개혁개방 이후로 많이 바뀌고 지금 우리 많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공산당은 바로 공산당의 세계를 만들겠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단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거는 제가 중국 공산당 내부 자료를 갖다가 보고 확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게 속아왔다. 자기들이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한국을 갖다가 친중 종속화하기 위한 작업을 1992년도 한중수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해오고 있는 것은요, 공산당의 개념으로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한 사회에 스며들어서 삼투에 들어와서 그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뒤바꿔 놔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을 이들은 전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평시가 전쟁입니다. 평시가 전쟁.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 공작인데 아마 잘 아시죠? 북한의 통전부 가장 막강하잖아요. 공산당은 통전부가 가장 막강합니다. 통전부가 뭐냐면 통일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규합을 해서 친중 세력으로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통일전선 공작인데 이거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깊숙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강하게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저와 같은 교수들, 전문가들, 특히 중국 전문가들, 이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친중 세력으로.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마 언론지상에서 요즘에야 비로소 이제 조금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여론을 갖다가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 중국과 북한도 들어와 있지만 중국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에 의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가짜뉴스 유포, 루머 유포 이런 걸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여론을 완전히 지금 계속 조작해오고 있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한국인을 갖다가 갈갈이 찢어놓는 겁니다. 갈갈이.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공산당의 전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는 그냥 장악하기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우리 사회에 여론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드러나고 있는 게 이건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작년에 그 가천대 그 윤민호 교수가 우리 그 이 네이버라든지 이쪽 공간에 중국 공산당의 여론 조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아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하다못해 이러한 것을 갖다 가짜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 조선일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조선데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일보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현재 정부를 갖다가 이게 반대를 할 수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 그대로 실어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 일반 신문 사이트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접하고 그것이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작년 말에 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밝혀낸 것만 작년 말까지 216개입니다. 언론사 사이트가요. 중국 공산당이 위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이 정도로 우리의 여론을 갖다가 조작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현재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관들입니다. 통일전선 공작기관들 거의 무수히 많은 통일전선 공작 외곽 위장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중앙에서 저 지역까지 지방까지 촘촘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호, 중국 교류, 중국 친선, 한중 우호 모든 길로 들어간 것들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착하고 순진하고 순박하신 우리 종교인들,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 전부 섞고 있습니다. 저기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종교기관은 뭐냐? 중국의 종교기관은 전부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그리고 천주교, 원불교, 각종 불교 모두 이 통일전선 공작기관과 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놓는 이러한 전쟁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한국의 친중 종속화를 달성한 것이 바로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거의 80-90% 친중 종속 국가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 파이널로 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아주 추진을 했던 바로 이 종전선언입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미명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뜯어낸 그러한 법적 기반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 끊어지면 이제 이거는 달성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바뀐 겁니다. 바로 이 현재 윤석열 정부, 우리 자유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대외 전략 그리고 그들의 대전략, 지역 전략, 한국의 종속화 이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차질을. 그러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확고히 하는 것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략적 차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목적은 뭐냐?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1950년도 6.25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전쟁 어땠습니까? 북한 애들 들어왔죠. 그러나 바로 그 군대의 주력은 누구였느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입니다. 바로 그 북한군 최선봉부대, 잘 아실 겁니다. 최선봉부대 해가지고 대구 거까지 갔던 다부동 전투까지 했던 거기에 최전선 최주력 부대가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조선족 부대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북한군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이 6.25 낙동강 전선에서 전멸당하자 뭘 했습니까? 1953년까지 중공군이 270만을 동원해서 우리를 갖다가 유린해 왔고 오늘날 우리의 분단을 갖다가 고착화시킨 결정탄을 날렸습니다. 바로 중공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싸웠던 게 한국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만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산당의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공산당.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를 갖다가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그 제1순위, 한국에 가지고 있는 제1순위의 목표가 뭐냐, 현재 시점에서요. 뭐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 정부 타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40총선에서 바로 그 이 정부 집권 여당이 지면은 바로 현재 정부는 조기 내임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들이 노립니다. 북한도 노리지만 중공이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에 그동안 쌓아놓은 통일전선 기반, 정치공작 기반, 여론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유린하고 지금 중공식 전쟁으로 침탈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 결정타가 40총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40총선에 북한과 중국 공산당은 100% 개입을 합니다. 100%. 지금 무수히 많이 개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지난주에 끝났죠. 대만 선거에서 중국 공산당이 역시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개한 거 그 이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만 선거에서는 바로 중공이 반대하는 민진당이 이 집권하는데 성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론이 전혀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친중이냐 또는 친미냐 반중이냐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전부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대만 선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대만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독립주권과 자유를 갖다가 수호하는데 결집을 했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침략에 이 대항해서 자기들의 주권과 독립주권과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대만 선거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발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대만 선거의 선거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대만은 이미 정치적인 관계로 정치적인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 무결성을 최고로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편의성이 아니라 선거 무결성을 확고하게 제1의 원칙을 놓고 선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개표라든지 집계라든지 이런 것의 전산 시스템 다 배제하고요. 최종 단계에서만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언론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만에서는요. 바로 전국에 투표소가 17,000개입니다. 17,000개. 참고로 우리나라 14,000개입니다. 근데 17,000개에서 전부 수개표입니다. 전부 수개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서 이걸 갖다 호명을 하고 발을 정자로 이걸 갖다가 수기로 다 기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방송하고 그걸 갖다가 집계하는 거.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개표입니다. 현장 개표. 그래서 이제 선거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지를 갖다가 거의 없앴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 우리 한국 사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이른바 편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우리는 무결성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우리 지금 다 모이셨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선거 시스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 지금 여기 해커의 지문, 오늘 여기 이 장영표 선생님, 장영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미영 선생님과 로이킴 선생님과 장영호 선생님, 대표님,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에서도 밝혀놨듯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전자 시스템에 왜 중국 공산당의 구호, 건당적 당을 따르라, 이 구호가 거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거 투표 과정에서 나중에 검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종이, 저거 한국 종이냐라고 하는 의문들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대만과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중공은 어떠냐? 우리의 여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 다 개입하고 있고, 하다못해 선거 시스템에까지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표 사무원들, 지금 이 개표하는, 이게 하는 사람들, 한국에 들어가 있는 중국인들이 대거 지금 투입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는 좌우 또는 여당 야당을 떠난 겁니다. 이런 자기들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 최소한도 우리 선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만 선거를 갖다가 보면서 주요 후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건 뭐냐 하면은 선거 무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후보들이 바로 승복을 합니다. 승복하고 축하를 보내고 그리고 다 같이 외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단결하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강한 강점입니다. 우리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럽니까? 아니죠. 선거 끝나면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승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 선거 불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냐. 정말 우리 승복하고 단합하고 단결을 외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기 위해서 편의성이 아니라 선거 무결성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강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근간이자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과 같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 선거를 갖다가 과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고 대한민국 단결을 갖다가 외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있습니다.